안녕하십니까, 롬막 스터디 박아론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학과 특채 기관에 합격한 우리 김동호 학생을 모시고 합격 수기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호 학생이 그 롬막 스터디에 장학생으로 있었는데, 우리 장학생이었던 남학생 4명이 전원 다 합격을 했죠. 그래서 너무 기쁜 일이고, 그 중에 학과 특채 기관 이야기를 이 영상을 통해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이 이 친구의 방법대로만 잘 따라간다면 가장 빠른 단기 합격으로 안내해줄 영상이 될 거니까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기를 이제 막 시작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대략 학과특채 기간은 몇 개월 잡는 게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과목이 많고 그 과목 안에 형사법이 껴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최소 한 8개월 꾸준히 하면은 그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8개월을 준비하셨을 때 본인이 추천하는 커리큘럼은 어떻게 돼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롬박 스터디 커리큘럼을 따라왔었어가지고 그 방식대로만 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커리는 4개월인데. 근데 저는 처음에 오고 나서 한 번에 붙은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2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그 커리에도 익숙해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 마지막에 거의 못 따라갔었습니다. 그 커리를 마지막에도 원래 2일 1회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저는 6일 1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따라갔었는데 이제 2번째 할 때는 제가 그거를 최대한 많이 따라갔었어가지고 그게 또 한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하나같이 얘기했던 게 제발 좀 커리큘럼 따라가라, 이 얘기를 강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커리큘럼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번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이제 12월에 개강해서 보통 6월까지 가잖아요. 그럼 6개월 커리큘럼은 초유생이 도저히 못 따라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길게 잡았던 이유는 기관수는 처음에 시작할 때가 조금 헷갈리고 그거에 익숙해지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형사법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을 한다면 방대한 양이 또 있고 이게 두려운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랬고 처음에. 그래서 저는 형사법에 투자한 시간이 엄청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 기간을 잡지 않았는데. 좋아요. 제가 볼 때 맥시멈 잡은 것 같아요. 맥시멈 8개월이고, 일단 그러면은 기간수라고 결국 형사법의 관건이네요. 근데 기간수를 인강을 듣는 분들 많잖아요. 학과특채 기관은 기간수를 또 잡냐 못 잡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거기도 형사법도 있으니까 확실히 학과특채 기관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해요. 기관을 처음 공부할 때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학원에 와서 또 배웠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학교에서 기관수를 배울 때는 솔직히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재미있어 하는 것만 좀 듣고, 그리고 이제 기억이 거의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나마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용어가 좀 친숙하다? 그 정도로만 이득을 좀 느꼈었고, 론쌤 강의를 들었을 때는 빈 공간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이번에 시험 점수하고 체력 점수하고 어땠는지 알 수 있나요? 네, 저는 일단 학계로는 5개를 틀렸습니다. 75점. 네. 그리고 이제 형사법을 6개를 틀리고, 영어는 1개 틀리고, 기관술은 다 맞았습니다. 기관술 100점. 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체력은 총 38점을 맞았고. 와, 체력 38점. 네. 이거를 처음 시작했어야 되는데 38점을 맞았네요. 좋아요. 자, 기관술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기관술 100점자.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관술은 공부할 때는 저도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관 스터디에서도 저는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혼자 듣고 공부를 했었는데, 달라진 가장 큰 점은 이제 제가 가리키는 입장이 되었을 때 알려줘야 되니까, 안다고 생각했던 게 알려주려 하니까 모르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공부하고 이걸 쌤한테 가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거 설명을 듣고 또 이제 애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실력이 있어 향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 동욱이가 지난번 반하고는 다른 게 확실히 이제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또 동시에 오프라인 문화는 서로 알려주려고 난리잖아요. 맞습니다. 또 얼마나 더 잘 알려주냐, 또 학생 잘 따라오니까. 기간술도 결국은 배우는 입장이지만 결국 내가 가르치는 입장, 서로 스터디를 통해서 알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게 이거구나, 설명을 못 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기간수를 만약에 지금 현재 인강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혼자 가만히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냥 혼자 인강으로 공부하다가 보면 계속 돌려봐도 만약에 그 이해가 안 된다면 가장 빠른 거는 이제 제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그게 약간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주변에 같이 수업 들으면서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간술은 사실은 요즘 아무리 GPT가 잘 됐다 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글로 봤을 때는. 기간술은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와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물어보는 게 사실은 제일 빠른 게 있겠죠. 원래 동욱이가 영어를 어려워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맨날 영어 이랬는데 실제 점수에서는 95점 받았네요. 네. 그 비법이 뭡니까? 그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운이 진짜 엄청 많이 저한테 잘 따라줬던 것 같고 저도 저를 잘 알았습니다. 이때는 제가 영어를 못한다. 너는 이제 시험 볼 때 괜히 고민하면 넌 더 틀린다. 약간 그래서 저는 영어를 풀 때 그냥 망설임 없이 풀었습니다. 처음 고른 답을 그 다음 거랑 헷갈려도 그냥 처음 찍고 바로 그렇지. 넘어가고 오히려 저는 고민을 안 했습니다. 영어 풀 때는. 그리고 두 문제가 별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찍어서 맞췄고 하나는 틀렸고 그래서 한 개가 틀리게 됐어요. 네. 선생님이 오프라인에 늘 강조한 거죠. 맞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찍고 다 바꾸지 마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결국 용기가 필요한 거니까. 반면에 형사법은 그래도 오랜 시간 투자했다는데 7점 받았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자만했습니다. 오히려 영어랑 정반대였습니다. 아하. 공부할 때 막 제 주변에 친구들 영어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 학원 안에서도 동생들도 있었고 계속 물어보고 다니면서 이번에 뭐 나올 것 같냐, 뭐 보지 말까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영어를 했었는데 이제 형사법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자신 있었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기관술이랑 형사법이었는데 문제 풀 때 이때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는 두 개씩 남겨놓고 문제를 다 풀고 다시 와서 이 두 개를 고민하다 보니까 하지 말했잖아요. 그게 영어에서는 안 했으면서도 형사법은 했네. 오히려 자신 있는 과목에서 그렇고 아하. 자신 없는 과목에서 오히려 그냥 쉽게 넘어갔었는데 그랬구나. 근데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면 오답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형사법이 이제 그래 자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어땠어요? 근데 뭐 솔직하게 형사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어려웠어요? 제가 느끼기엔 좀 어려웠었는데 그 두 개 중에 고른 것도 하나는 제가 알았는데 그 나머지 하나의 지문이 애매한 겁니다. 이게 봤던 건가? 안 봤던 건가? 약간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출제진들은 바꿔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옳지 않은 지문이다. 그러면은 옳은 거를 그대로 내기도 하고 또 옳지 않은 걸 바꿔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뭔가가 좀 믹스가 된 것 같다. 근데 애매하다. 이건 대부분 맞는 거죠. 그건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하나의 조미료를 MSG를 딱 뿌려서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낯설면 그게 이제 뭔가 답이다, 틀렸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좀 그렇게 드는 게 있으니까. 근데 시험장에서는 좀 더 찾기가 어렵겠지? 개론은 그럼 75점은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개론을 잘 못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자신이 있었던 게 개론 시험을 학원에서 모의 평가나 파이널 봤을 때도 점수가 꽤 괜찮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개론이 좀 잡혔구나, 풀이 잡혔구나. 이것도 자만이네. 제가 막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지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시험이. 풀 때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멘탈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그게 또 나중에 또 계속 읽고 안 넘어가고 두 개 다씩 남겨놓고 그거를 이제 한 6개인가 별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개만 맞고 5개가 틀린 겁니다. 그랬구나. 예, 그렇습니다. 고민 좀 덜 하고 직관 찍었어도 됐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볼 부분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시험장 갈 때까지 엄청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고 그런 공부들은 확실히 좋은 점수를 나왔으니까 이제 좀 슬렁슬렁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한 끗 차이가 시험장에서 찍었을 때 오답을 가게 되는. 또 반대로 영어 같은 경우는 집중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또 긴장도 했을 거고. 근데 그런데 이 점수가 전체 학과특채 기간 중에 몇 등이었죠? 2등인가 아마. 2등이에요, 이 점수가. 2등이었던 이유가 설령 내가 개론이나 형사법이 좀 안 나오더라도 어때요? 기간수라고 영어 요 두 과목은 얼마든지 고점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개론하고 형사법은 너무 범위가 넓어. 나올 수 있는 양도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고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래도 75점은 깔고 가는 거죠. 공부해 놓으면.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약간 그럴 수는 있다. 근데 기관이나 영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게. 네. 예, 한 번만 딱 그 단계만 올라가면은 잘 안 떨어지죠. 영어 잘하는 애들이 시험장에서 못 보는 애들은 별로 없고 학원에서 기관 잘하는 애들이 시험장에서 못 보는 애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항해하고 기관은 좀 집중해서 가져가고 한 번에 딱 이해해서 올라가자. 그러면 지금 동욱이가 이제 수험생활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필기를 준비할 때 아마 본인이 했던 실패도 있었을 거고 또 앞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만약에 다시 수험생활을 한다. 아직 노베이스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6개월을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인강을 처음에 시작을 할 텐데 그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기관수를 먼저 잡아놓을 것 같습니다. 완전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달 정도는 기관수를만 한다고 해서 기관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율을 한 7할 정도 기관수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기관수를 잡아놓고 그 영어는 그냥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는 가정하에 기관수를 7할로 하고 이 두 개를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개론이랑 형사법을
수업을 인강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날 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그때는 기관술이랑 영어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기관술은 그냥 와서 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만약에 또 헷갈리거나 틀린 거는 다시 이론서 가서 그거 내용만 보고 끝내고 형사법이랑 개론에만 투자를 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또 잘 못했던 게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완전히 풀려버려가지고 이번에 말고 저번에 시험 볼 때 완전히 풀려서 학원에도 막 1시에 오고 아침에 몸이 안 일어나가지고 1시에 오고 이래갖고 그게 좀 후회돼서 이번에는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끝까지 텐션을 유지하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 과목 위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끝에 갔을 때는 이제 이해하는 과목은 문제 많이 풀면서 오답 위주로 가면 되고 법규나 이제 개론 같은 경우는 법이니까 앞판에 좀 집중을 하고 사실은 학과 특채가 특이한 게 과목이 기간술, 영어, 형사법 다 이해 과목이잖아요. 예, 그렇죠. 암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암기는 개론밖에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까 말한 대로 영어는 단어가 당연히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고 기간술도 이해고 형사법도 이해고 그래서 기간술하고 형사법을 같이 가지 않을까요? 이해할 때 당연히. 제가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그날 들은 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한 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형사법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게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 번 들을 때 그 날에 들은 거를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진도만 빨리 빼려고 인강만 빨리 들으면 어차피 앞에 거는 까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형사법. 이번에 이제 형사법 이태우 쌤으로 하셨잖아요. 네. 형사법 이태우 쌤 들으면서 느낀 점 어때요? 저는 이태우 선생님 강의를 들으게 된 이유가 전 이미 전체 내용을 알고 있고 그걸 전에 한 2바퀴를 돌렸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면서 내가 까먹은 게 뭐 있을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또 그걸 다시 듣기 너무 많으니까 제가 듣던 거를 그래서 이태우 선생님 강의가 짧고 해서 한 번 듣기엔 너무 좋아서 그걸로 들으면서 기억이 안 났던 내용들 다시 상기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문제를 푸니까 이제 기억 안 난 것도 다시 기억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요 형사법이 진짜 잘 해야 되는 게 형사법이나 기간술은 진짜 강사의 역량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 과목이는 결국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강의할 때 이해가 안 돼. 그건 강의가 아니죠. 글을 읽어주는 남자 아닙니까?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기간술은 이게 뭐 책을 읽어준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잘 이렇게 이해시켜 주냐라는 거고 형사법도 그런 것 같아요. 형사법도 강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알아서 쉽게 알려주냐 이런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뭐 이태우 쌤이나 저나 나쌤이나 취지가 결국은 이해 베이스로 강의를 집중하기 때문에 그거는 믿고 오셔도 된다. 좋아요. 그러면 시험이 초반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험 막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앞둔 한 달, 2달 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사실은 그 전체 점수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인데 동욱이는 이전 이제 수험생활 하고 이번 하면서 그 아까 하셨다 그랬는데 요 두 개의 차이를 조금 비교해 주세요.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시험 2달 앞둔 시점이에요 지금. 그러다 치면 이 2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2달 남았을 때까지만 해도 아침 일찍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정아예 나와서 그리고 10시까지 하고 이제 그때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늦어도 11시까지 하자는 마인드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한 달 남았을 때는 제가 그동안 힘을 비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 7시 그때까지 일어나가지고 학원에 일찍 와서 그때 이제 10시까지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끝때까지 했었습니다. 바른 어린이였네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그 전에는 늦게 자도 1시 이때 자면서 힘을 계속 비축해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팍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했네요. 누가 시켰어요? 그때 쌤이나 나쌤께서도 시험 2주 전이 가장 중요하다. 2, 3주 전 지금까지 아무리 아침 일찍 나와서 열심히 해도 2, 3주 전에 퍼져버리면 맞아요. 무모가 된다. 차라리 이 전까지 일찍 나오지 말고 이때 일찍 나와라. 그 말씀이 전 1년 전에 들었는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해보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잘했네요. 그러면은 2개월 전 또는 1개월 전인 분들은 힘을 잘 비축해놨다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집중 스포트를 달리는 걸 추천해줬어요. 좋습니다. 이제 이 동욱이도 장학생이 있었으니까 학생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잘하는 학생들, 못하는 학생들 이를 볼 텐데 동욱이의 관점에서는 어땠어요? 잘하는 애들은 저런 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잘하는 애들은 일단 꼼꼼합니다. 꼼꼼하다. 네, 이게 그냥 겉에서 봐도 꼼꼼한 게 예를 들면 저랑 가장 친했던 그 친구는 과목별로 노트가 있습니다.
그 노트를 보면 진짜 체계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정리를 잘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것도 보면 지저분한 책이랑 이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이랑 뭔가 한 끗 차이거든요. 뭔가 많이 적혀 있는데 한눈에 안 들어오는 책을 보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딱 펼쳤는데 제 책이 아닌데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랑 기출됐던 내용이 이게 잘 들어오는 그런 친구들이 잘합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책을 펼쳤는데 어수선한 느낌. 핵심이 없구나. 근데 진짜 열심히 합니다. 겉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수험생활은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합격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잘해야 되고 그 잘해야 하는 방법을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이나 알려주시고 저는 진짜 많은 이득을 봤던 게 학원에서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저한테 너무 많이 잘 알려주고 잘 이끌어주는 형들도 많이 만나고 저의 말을 잘 따라오는 동생들도 많이 만나고 저를 많이 도와주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득을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게 롬박 스터디 오프라인 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학원만의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학원이니까 스터디를 붙이지 않았냐 그게 아니고 진짜 그룹 스터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이 장소가 스터디실이잖아요. 네. 어느 학원도 이렇게 스터디실을 크게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 쓰지도 않고 스터디를 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알려주지 않죠. 이 스터디를 잘못 운영해버리면 진짜 난잡한 돼요. 그런 스터디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파괴되는 스터디도 많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이제 더 이끌어주고 더 끈끈해지는 게 더 있긴 합니다. 스터디끼리는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학원에 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스터디끼리에 또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저 스터디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스터디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스터디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훨씬 크다. 아니 스터디의 장점 못 살리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 장점 가져갈 수 있으니까 동욱이 말한 대로 내가 혼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오프라인에 오면 돼요. 돈이 좀 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스터디가 지금 잘 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영상이 만약에 오프라인 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타지에서 스터디를 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많은 유형들이 있겠는데 참여를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잘 안 되는 스터디라고 하면 그 스터디 조장의 역할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스터디 중에서도 이렇게 뭘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시켜갖고 말할 때까지 한 번 말하면 쉽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한 번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조장님께서 그걸 이렇게 잘 조율을 해서 참여하는 걸로 만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터디에 목표가 있으면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롬박 같은 경우는 주간평가가 있으니까 주간평가 점수 이만큼 맞아오자 이런 목표를 잡아놓고 스터디를 하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동욱이는 스터디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저랑 공부 잘하는 친구 한 명이랑 이제 저희 초시 애들 해가지고 스터디를 꾸렸었는데 그때는 말했듯이 기관수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다 기관 스터디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위주로 스터디를 하고 개론 이런 걸 하면서 주간평가 이만큼 맞아오자 이런 목표로 잡고 스터디를 했었고 근데 그때는 좋았던 게 그때 초시 친구분들이 잘 따라왔습니다. 참여도 좋았고 저희가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들은 되게 분위기 좋았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동욱이가 하라 하는데 못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좋았던 게 각자 저희 스터디에서 잘하는 과목이 하나씩 꼭 있었습니다. 제 옆에 그 친구는 기관수를 진짜 잘했었고 저는 그때 이제 형사법을 잘했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기관 형사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론도 이 친구가 되게 잘했었고 그래서 각자 장점이 되는 과목을 알려주면서 이제 저희가 또 부족한 점은 초시 애들이 이거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더 알려주세요 하면 그것도 공부해서 또 알려주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스터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앞선 영상에서들도 좋은 스터디는 결국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 스터디가 되게 좋은 스터디다. 결국 스터디의 목적이 공부니까 따라온 사람들도 공부가 되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안 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 드니까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했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는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체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체력이 약 38점이라 그랬는데 이 당시 시험에서 38점이면 1등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랑 같은 직렬에서는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원에 우리 예린이가 여자로서 38점을 맞았다고 했는데 그럼 예린이가 1등,
남자 동욱이가 1등, 그래서 공동 1등을 했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학과 특채 기간 같은 경우는 일배수 안에 들려면 보통 몇 점을 받아야 되겠던가요? 요즘에는 체력이 다 좀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33, 34 정도는 와. 맞아야 점수가 좀 유지를 할 수 있고 잘하면 이제 역전도 할 수 있고. 그러면 34점 이상을 받아야 내가 뒤집을 수 있는 점수이고, 그러면 최소한 37에서 38은 받아야 되는 거고 33, 4 이하면 안 된다.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다. 맞아요. 네. 이번에 학원에서도 아깝게 조금 안 됐던 케이스들 보면 대부분 체력 20점대라든지 30점대 초반인 분들이 확실히 조금 어려웠고, 내가 만약에 33, 34다 그러면 무조건 필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욱이 같은 경우는 필기도 2등이고 체력 1등이었으니까 안전하게 면접까지 할 수 있었겠죠. 열심히 합시다. 좋아요. 일단 체력은 그런 정도 얘기하고 이제 면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준비가 지금 처음인가요? 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면접 준비하고 두 번째 면접 준비할 때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 제 마음가짐부터가 엄청 달랐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필기도 꼴찌로 들어갔고 체력도 그때가 딱 31점이었습니다. 필기 꼴등으로 붙었고 체력도 31점. 작년에 한번 공부하고 들어간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막 열심히 안 할, 그래도 경험이죠 이거. 네. 어. 그래서 이때 마음가짐은 역전해야 된다. 음. 면접에서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네. 말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그때 많이 면접에서. 어필하려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좀 여유로웠습니다. 이제 면접관 분들한테 욕만 안 하면 들어간다. 약간 이런 소리를 막 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돌처럼 무난무난하게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편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롬박 스터디에서 아나운서 분들이랑 또 현직에서 일하시는 경환 쌤. 했던 분이 오셔갖고 모의 면접을 했었는데, 전 그 모의 면접을 하고 피드백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좀 그래서- 쓴소리를 들었나요? 아니면 좀 응원을 소리 들었나요? 쓴소리도 듣고 응원의 목소리도 들었어요. 이 모의 면접을 하면서 어떤 게 좋았어요? 여러 면접관 분들의 시선에서 제가 말한 답변이나 행동, 제스처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른 시점에서 평가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피드백 있어요? 면접 준비하면서? 아나운서 분께서 해줬던 게 인상이나 이런 것만 봐도 그냥 되게 인상 좋다, 뭐 착하다 이건 알겠다. 근데 대답에서도 그것만 어필하니까 정작 직무에 와서는 일을 잘 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직무에 관련된 거를 조금 엮어서 더 말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억에 남았고, 또 경환 쌤께서 하셨던 말씀, 직무가 중요한데 왜 직무 준비를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못했냐? 그때 제 대답 많이 못했어가지고 좀 심각하게 생각해. 좀 혼났습니다. 좀 혼나갖고 이제 그때부터 직무 해야겠다. 너무 편하게 생각했네. 직무 열심히 해야겠다. 욕만 안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두 개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질문은 어땠어요? 그래도 다행히 공부했던 부분에서 질문이 나와가지고 잘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은 해야겠죠, 그래도. 네, 그래도 우리가 오프반 중에 고득점자가 뭐 떨어진 케이스는 거의 없었고, 이번 면접은 거의 대부분 그냥 환산순으로 가고, 그 중에 잘한 케이스도 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면접반의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끝으로 우리 동욱이가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과 특채 또는 공채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네, 뭐 제가 엄청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저도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공부를 시작한 입장에서는 엄청 불안하고, 공부하다가도 자기 자신한테 조금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진짜 힘들었는데, 그 시즌만 잘 버티고 쭉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결국엔 좋은 성과가 꼭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김동학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